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거울 속 낯선 얼굴과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아직 눈도 완전히 떠지지 않은 채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어라, 어제보다 조금 더 낯선 얼굴이네. 입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볼살이 살짝 아래로 떨어진 느낌.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변화를 느낀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렇답니다. 저는 올해로 75살이 된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얼굴을 마주해왔지만 가장 오래 관찰해온 얼굴은 바로 제 얼굴이에요. 매일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된 친구의 상태를 살피듯 제 얼굴을 확인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푸석해진 건 아닐까? 광대뼈 아래가 더 꺼진 건 아닐까? 이런 사소한 질문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젊을 때는 눈가에 잔주름 하나 생기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주는 인상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이는 단지 외적인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얼굴은 우리 몸 안의 상태를 반영하는 정직한 거울이거든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유난히 피부가 칙칙하게 느껴졌던 날이었죠. 그날은 평소와 똑같이 잠들었고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독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전날 피곤했겠거니 생각했지만 며칠 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진료 중간짬을 내어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죠. 단백질 수치가 꽤나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피부는 속사정을 결코 속이지 않는다는 거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쌓인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나이만큼의 변화가 피부 위에, 근육 속에, 표정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변화가 반드시 나쁜 쪽으로만 향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간 피부와 싸우며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은 얼굴은 다루는 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거울 속 얼굴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단 몇 가지 습관과 시선만으로요. 본 영상이 유익하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가치 있다고 느낄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시청 중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어떤 지역까지 이 영상이 닿았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그럼 불을 끄고 조용한 선풍기 소리를 배경 삼아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살다 보면 어떤 진실은 참 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게 바로 나이를 어떻게 다루느냐 였습니다. 오래도록 저는 나이듦이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라 믿어왔어요. 하지만 70대를 넘기고 나서야 알게 됐죠.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이를 다루는 법에 있다는 거요. 한동안 저도 스스로를 방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나가 진료하고 집에 돌아오면 지친 몸을 소파에 던져놓기 바빴죠. 식사는 대충, 피부 관리는 틈틈이. 그러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피곤한 인상, 축 처진 볼, 생기 없는 눈빛.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 후로 저는 제 생활 방식을 하나하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어떻게 자는지, 뭘 먹는지,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큰 발견은 내가 내 얼굴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단순히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값비싼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얼굴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쏟는 관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피부는 무심하게 나이만 더할 뿐이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는데 늘 같은 식사 패턴을 유지하며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피부가 자꾸 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진다는 고민을 안고 제게 오셨죠. 상담을 하다 보니 그분은 오랫동안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았더군요. 어차피 늦은 나이에 뭘 더 먹는다고 라는 생각 때문이었대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챙겨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얼굴에 드러나는 노화는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생기 있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한 얼굴을 하고 있죠.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이 다루는 방식에 있다고 믿습니다. 식습관, 수면, 감정 관리, 그리고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보내는 시선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대하느냐가 결국 얼굴을 만듭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설 때면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얼굴을 사랑하고 정성껏 다루겠다고요. 75년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뭘 바꿔봤자 소용없다고 느끼셨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시작할 때입니다. 얼굴은 여러분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얼굴이 늙는 것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의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환자의 얼굴을 직접 보며 느낀 결론은 이렇습니다. 얼굴이 변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에 결핍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다. 제가 이걸 실감하게 된 건 한 분의 환자 덕분이었어요. 평소엔 눈에 띄지 않던 깊은 팔자주름이 갑자기 뚜렷해졌고 눈밑이 푹 꺼진 채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죠. 혹시 피곤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요즘 입맛이 없어서 하루 한 끼 겨우 먹는다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아,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구나. 그분은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던 겁니다. 이처럼 피부는 몸 안의 영양 상태를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우리 몸은 이 작은 분자들을 매일같이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흡수력은 점점 떨어지고 섭취량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부족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붙지 않아요. 피로는 늘고 상처가 잘 안 낫고 얼굴은 점점 축 처지는데 정작 원인을 몰라요. 저는 이 상태를 사일런트 결핍이라 부릅니다. 이 사일렌트 결핍은 특정 연령대를 지나면 더욱 가속화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첫째, 위상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며 단백질이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침 식사를 소홀히 하게 되면서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기 쉽습니다. 셋째, 몸속 세포는 재생에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오히려 들어오는 것은 적어지니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무조건 샐러드, 요거트, 과일. 보기엔 근사하죠. 하지만 피부는 속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턱선이 무너지고 어느 날은 눈밑이 검게 내려앉았어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보이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영양을 주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요. 특히 단백질은 피부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존재예요. 콜라겐도 엘라스틴도 다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부는 중력에 지고 맙니다. 주름이 생기고 처짐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얼굴이 이유 없이 푸석해졌거나 피부가 유난히 얇아졌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결핍의 첫 신호일 수 있어요. 아직 병이 아닌 상태이지만 얼굴은 이미 SOS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조용히 스며드는 결핍, 이것이 바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얼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유독 내 얼굴만 더 빨리 늙는 것 같지? 사실 이 질문에는 꽤나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유난히 피부가 푸석하고 얼굴선이 흐려진 분들에겐 하나의 공통된 습관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단백질을 무시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한 분은 늘 아침마다 과일 스무디를 드신다고 했어요. 바나나, 블루베리, 시금치까지 넣고 갈아 마시죠. 듣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피부는 자꾸 늘어지고 팔자주름이 더 깊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스무디에는 단백질이 거의 들어있지 않았어요. 하루 식사의 첫 단추에서부터 얼굴은 재료를 받지 못한 채 버텨야 했던 거예요. 단백질이란 단순히 근육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도,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효소도, 면역을 유지해주는 항체도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속 전체의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셈이죠. 피부는 처지고 탄력은 빠지고 때로는 회복도 더뎌집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단백질 부족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 혹은 십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저는 누적된 무심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굴에 정직하게 기록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학술적 논쟁도 있어요. 과연 노화는 단백질 섭취만으로 되돌릴 수 있는가? 일부 전문가들은 식이 조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되돌릴 수 있다는 변화를 제 환자들과 제 자신에게서 수없이 목격해왔기 때문이에요. 한 주부 환자분은 매일 달걀 1개, 두유 1잔, 그리고 나토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단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그분의 뺨에 살짝 윤기가 돌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가 얼마나 감동적이던지요. 그녀도 요즘은 거울 보는 게 덜 무섭다고 말하셨어요. 결국 얼굴의 변화는 단백질을 얼마나 대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부, 지금 충분한 재료를 받고 있나요? 아침 한 끼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그 첫걸음, 그게 바로 피부 노화의 시작과 끝을 가릅니다. 죽을 때까지 얼굴이 처지지 않는 식재료가 있다고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노화를 거슬러 보려는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직접 내 몸에 실험을 해보며 확신하게 되었죠. 아침 식사 하나만 바꿔도 얼굴은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요. 제가 매일 아침 챙겨 먹는 음식 중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비타민 B 군과 비오틴까지 들어있어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특히 흰자는 콜라겐 형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노른자는 세포막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저는 삶은 달걀을 주로 먹지만 스크램블로 바꾸거나 미소국에 풀어넣는 날도 있죠. 두 번째는 나토입니다. 다들 나토 냄새에 거부감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향이 몸이 좋아진다는 신호 같다 반갑습니다. 나토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고 비타민 K2는 얼굴뼈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얼굴뼈가 얇아지면서 볼살이 처지는데 이를 예방하는 데 나토만한 게 없답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저는 아보카도를 피부 전용 에센스라고 부릅니다. 오메가9 지방산이 피부의 장벽을 튼튼히 만들어주고 비타민 E는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산화를 막아줍니다. 샐러드에 슬쩍 올리거나 통밀 토스트 위에 으깬 아보카도를 올려 먹으면 아침 식사로 딱입니다. 바쁠 땐 소금만 뿌려서 그냥 먹기도 해요. 네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보통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고 유산균이 풍부해 장과 피부의 연결고리를 튼튼히 해줍니다. 저는 플레인 타입의 바나나 슬라이스와 호두, 꿀 1스푼을 더해 먹습니다. 특히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정돈하면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고 피지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호두입니다. 흔히들 노화 방지 경과로 알고 있는 그 호두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얼굴의 처짐도 결국 조직의 염증에서 시작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매일 아침 4에서 5알만 꾸준히 먹어도 얼굴 윤곽이 달라집니다. 저는 주로 요거트에 넣거나 오트밀에 섞어 먹습니다. 이 5가지 식재료의 공통점은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값비싼 수입품도 희귀한 슈퍼푸드도 아닙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러나 놀랍도록 강력한 효과를 지닌 친구들입니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피부는 이 모든 영양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아침이에요. 잠든 사이 복구된 몸은 아침에 다시 지어질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얼굴은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아침마다 좋은 걸 먹고 있는데 왜 피부는 그대로죠? 저도 처음엔 그런 질문에 답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관찰하고 또 관찰하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있느냐였다는 것을요. 대표적인 예가 커피입니다. 대부분 아침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시죠? 심지어 식사보다 커피가 먼저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커피 속의 카페인은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두 가지는 피부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커피는 식후 30분이 지나서 마시세요.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연하게 혹은 디카페인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 스마트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건 자율신경계를 뒤흔드는 행동이에요. 깨어나자마자 강한 시각 자극을 받으면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소화기관의 작동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아침 식사로 들어온 귀중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식후 즉시 움직이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하자마자 급하게 설거지를 하거나 외출 준비를 하면 우리 몸의 혈류가 위장 대신 팔과 다리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특히 단백질이나 지용성 비타민처럼 흡수에 시간이 필요한 영양소들은 이때 흡수가 제대로 안 되죠. 식후 10분이라도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 그게 얼굴로 가는 영양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건 수분 섭취입니다. 자는 동안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 한 모금 없이 식사를 시작해요. 이럴 경우 혈액 농도가 높아져 영양소가 말초 조직까지 잘 전달되지 않아요.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미지근한 보리차라도 좋습니다. 속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기분도 덤으로 따라오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바로 단일 식재료에만 의존하는 아침 식사입니다. 낙토만, 달걀만, 요거트만 좋아요. 하지만 단독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단백질은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이 되지 못하고 비타민 E는 지방과 함께해야 흡수됩니다. 피부는 팀워크로 유지되는 장기입니다. 오트밀 한 스푼, 방울토마토 몇 알,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조합이 완성됩니다. 아침에 몇 가지 작은 습관들, 이들이 하루 종일 피부에 어떤 변화를 줄지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단순히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좋게 먹는 습관이 피부를 지탱하는 진짜 기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이마보다 턱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땐 볼살이 탱탱하게 올라와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자꾸 아래로 처지는 느낌. 그때 저는 오랫동안 놓치고 있던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바로 씹는 힘이었습니다. 요즘 식탁을 보면 대부분이 부드럽고 씹을 필요 없는 음식들로 가득하죠. 죽, 스무디, 빵, 그리고 끓인 야채. 물론 소화에 좋고 간편하긴 해요. 하지만 이 부드러움이 우리 얼굴 근육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턱선의 흐려짐, 입가 처짐, 이건 단순히 피부 탓이 아닙니다. 표정근, 즉 얼굴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68세 여성으로 늘 건강식만 챙겨 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턱이 처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들어보니 식사 시간 평균 10분도 채 걸리지 않고 대부분 국물 위주로 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얼굴 근육에게 오늘도 운동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분께 저는 매일 하루 한 끼는 꼭 씹어야 하는 식사를 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랍게도 광대 라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루 3끼,
평균 30번씩만 씹어도 하루 2000번 이상의 얼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기구나 마사지 없이도 가능한 가장 자연스러운 페이스 피트니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대체식품이나 액상 보충제에 의존하면 씹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얼굴은 점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주저앉습니다. 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의 분쇄가 아닙니다. 침 분비를 촉진하고 혈류를 증가시키며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까지 향상시켜줍니다. 제가 한때 진행한 환자 추적 연구에서도 잘 씹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 표정이 훨씬 밝고 피부 혈색도 뛰어났습니다. 씹지 않는 사람은 웃지 않고 웃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닫혀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간단해요. 아침 식사에 씹어야만 하는 요소를 하나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통곡물빵, 잘 익힌 고구마나 현미밥 오니기리, 무나 당근을 넣은 된장국 등이 있습니다. 씹는 횟수를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포만감도 올라갑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얼굴 윤곽까지 되살아나니 일석이조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습관은 아침 요거트에 그라놀라를 섞는 것입니다. 부드러움과 바삭함이 동시에 느껴지면서도 자연스럽게 씹게 되거든요. 간편하면서도 얼굴 근육을 일깨워주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얼굴의 탄력은 기계나 주사로만 되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사소한 행동들, 그 중에서도 얼마나 잘 씹고 있는가가 여러분 얼굴의 윤곽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먹는 것만큼 씹는 것도 신경 써보세요. 젊음은 생각보다 입속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70세를 넘긴 지금도 매일 아침 정해진 식사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씹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바쁘고 귀찮고 습관이라는 게 점점 고정되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씹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식탁에 올려둡니다. 제 아침 식사는 이렇게 시작돼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삶은 달걀 1개, 거기에 나토를 얹은 현미밥, 김치 한 조각, 그리고 무와 미역이 들어간 된장국. 마지막으로는 호두와 그릭 요거트를 함께 먹죠. 보기엔 소박하지만 이 한 끼 속엔 수많은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재료들이 씹는 동작을 요구한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런 식사법을 실천하게 된 데는 계기가 있어요. 5년 전 사진을 찍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턱선이 무너지고 볼살이 축 처진 제 모습을 보고 멍하니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시엔 한창 바쁜 시기였고 주로 요거트나 두유, 스무디로 식사를 대충 때웠었죠. 입은 쉬었고 얼굴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되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았죠. 하지만 단 2주 만에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건 볼 주변에 탄력이 돌아왔다는 점이에요. 같은 화장을 해도 인상이 또렷해지고 웃을 때 얼굴이 더 환해졌어요. 이런 변화는 스킨케어나 시술로는 만들 수 없는 깊은 변화였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씹는 습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잘 씹는 사람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입꼬리가 올라가며 무의식 중에도 얼굴 근육을 자주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얼굴선이 또렷해지고 인상 자체가 밝아지죠. 표정은 결국 얼굴에 살아있는 근육 언어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면 금세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아침에 먹는 요거트에 바나나 슬라이스 대신 그라놀라 한 숟갈을 더해보기. 혹은 나토를 먹을 땐 일부러 김이나 채소를 곁들여 씹는 횟수를 늘려보기. 이런 사소한 시도가 누적될 때 얼굴도 천천히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습관은 꾸준히 할수록 점점 더 쉬워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어느 날은 아보카도를 잘라 토스트에 올려보기도 하고 또 다른 날은 김치를 다져서 현미밥에 비벼 먹기도 합니다.
씹는 즐거움은 생각보다 창의적인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씹는 얼굴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매일 아침 5분의 선택이 몇 년 뒤 내 얼굴을 결정합니다. 아직도 씹는 게 귀찮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한 끼만이라도 조금 더 오래 씹어보세요. 그 한 끼가 내일의 윤곽을 만들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 이야기는 얼굴을 위한 기술도 식습관도 아닌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믿는 힘, 즉 나 자신을 다시 믿어주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이 들어 변해가는 얼굴을 거울로 바라보는 순간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놀라거나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제가 그걸 처음 느낀 건 72살 생일을 지나서였어요. 주변에선 이젠 좀 쉬셔도 되지 않냐, 그 나이에 뭘 더 하냐 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시기가 제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늦기 전에 내 얼굴, 내 몸을,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소중히 다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매일 묻는 거죠. 이 원칙은 피부 관리에도, 식사에도, 마음가짐에도 그대로 적용됐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니 정말로 얼굴이 달라지더군요. 단지 주름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맑아졌어요. 그건 겉이 아니라 속이 변한 거였죠. 사실 젊음은 숫자가 아니에요. 저에게 진짜 젊음은 자신을 다시 시도해보려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침 습관을 시작해보는 것, 식사에 호두 한 줌을 더 얻는 것, 아침에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거울 앞에서 나를 향해 살짝 미소 지어보는 것. 이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얼굴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힘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든 이미 오래전부터 노력해오신 분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얼굴을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라는 시간 위에 나만의 아름다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깊이 가꾸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요.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믿기 시작하는 순간 얼굴은 응답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따라오죠. 늙었다는 말보다 깊어졌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얼굴을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가요. 나이 든 얼굴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피부는 정직하게 우리 안의 습관을 반영합니다. 아침의 선택, 한 입에 씹는 힘, 작은 물 한 잔까지. 이 모든 것이 얼굴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늙음이 아닌 깊이를, 피로가 아닌 빛을 담는 얼굴로 바꿔보세요. 본 영상이 유익하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가치 있다고 느낄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시청 중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어떤 지역까지 이 영상이 닿았는지 항상 궁금합니다.